자,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제 신림동 공원에서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너클. 너클을 예. 갖고 때렸나 봐.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하죠. 세상에 이제 하다가 이런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명백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정신병의 어떤 증상이 표출되는 음. 현상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양손에 너클을 끼고 저거 뭐 예.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하는 완전히 계획 범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경찰국까지 세우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치안은 더 불안해져 가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거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치안 좋은 나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에서 막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놈이 생기고.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핸드폰 올려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누가 와서 칼로 찌르는 그러니까. 이상한 세상이 됐죠.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쉽게 표현하면 미친놈들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측면보다는 대통령이라는 놈부터가 극우다 보니 막 상대방 무시하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막 검문 검색하고 막 장갑차 갖다 놓고 막 이런 상황에다가 막 국회에 가면은 정신형 부활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처방은 되게 강력해. 그러면 수준 낮은 이틱들은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은 처방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경찰 특공대가 막 지하철을 하고 지하철역 어쩌다 가끔 장갑차 서 있고 이렇잖아요. 저렇게 하려면 모든 지하철역 모든 번화가에 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 번화가가 좀 많은 역 앞에 장갑차 세워놓고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게 너무나 웃긴 거죠. 신도림역에서 사고가 생기니까 신도림역에다가 특공대를 배치하고 신림역에 사고가 생기니까 신림역에 배치하고 그럼 다른 역은 그러면 다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 장갑차에서 포를 쏠 수 있어요? 못 써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장갑차의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장갑차 운전자만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 장갑차는요 진압용 장갑을 태우고 다니는 차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그 장갑차 운전자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 우리나라 골목마다 역 무슨 터미널마다 다 세울 거 아니라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네. 장갑차 한 대 세워놓고 경찰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건 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몰고 가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물학적으로는 태어나는 인간의 10%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라는 성향이 발현돼서 범죄로 드러나는 건 어떤 사회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계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실제로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진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도 내가 뭐 대통령 함부로 욕을 못 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커지기 시작하면 가장 취약한 쪽에서부터 먼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번 봅시다. 이 처방이라고 하는 게 저 장갑차 세우고 이러는 건 말고도요. 한동훈이 국회 나와서 그랬었죠. 가석방 없는 정신형을 도입하겠다. 그래놓고 원세훈 같은 애들은 형기 반을 사면해주고 한 4분의 3이 안 됐는데 가석방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원세훈이 사회적 흉악범이 아닙니까? 개인 비리까지 있는 새끼인데?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가석방 없는 정신형 도입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죠. 새날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차님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사형제 도입해야 된다. 저요? 사형제 도입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합니다.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이쪽의 분위기가 그런 거거든요. 세게 하면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느낀다고 하는데 흉악범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건 증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은
지금 미국이 27개 주에 사형제 유지하고 있고 집행까지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 빨간색이 사형제 유지하고 집행하는 주의 주. 근데 데이터가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사형제가 있다 그래서 범죄율이 줄어든다 이것도 아니고 사형제가 없는 주에서 범죄율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형제를 유지하는 게 형법과 상관없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8월 초가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이 새끼들 엄청나게 막 주마다 해 독립기념일을. 총기 난사 사건 막 나잖아요. 예. 근데 사형제를 유지하고 안 하고랑 아무 상관없더라. 문제는 기본 처방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의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또는 교육, 그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뭐 예. 의학적 치료. 예. 예를 들면 한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오송 참사 때 생존자분들 정신치료 안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펴들려고 국민들끼리 공부를 하잖아. 흉악범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흉기 들고 난동을 부리면 지금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니까 그러면 가석방 없는 정신형 도입할 거야.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그 미국이 사형제도 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도 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 대책에서는 실패한 국가라는 게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수감자의 25%가 미국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세계 감옥에 있는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 자체가 미국은 범죄로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가 답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50%는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어쩔 때는 사형제가 사회적 번복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교육, 어떤 의료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생각이 짧은 이찍들한테만 마치 남녀 갈라치기 하듯이 야 흉악범들은 우리가 싹 쓸어줄게. 범죄는 계속 일어나. 장갑차 하나 어디 도시에 사람 많은 역에다 앞에다 세워놓으면 될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 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의 역할 중에 검찰에 대한 통제도 있지만 교도소, 구치소 다 법무부 역할이거든요. 예, 교정의 역할도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범률이 제일 높은 게 교도소 재소자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재범률이 높은 이유도 있는 거죠. 예. 뭐냐면 사회 나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재범률이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걸 안 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한동훈 같은 약간 좀 극우 포퓰리스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꼴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한동훈은 이런 거 배우러 미국 법무부에 출장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세금 써가면서 본인이 나는 퍼스트 클래스 안 탄다. 애초에 퍼스트 클래스 없는 비행기 타면서 그딴 소리 하면서 본인이 마치 세금도 아끼면서 미국 출장 가는 척 했는데 가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들은 영원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용납할 수 없는 괴물들이 지금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이상민이고 이런데 어떤 범죄자들이 이 말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공감이 안 가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검문 검색하다가 뭐 집회 같은 거 반개혁 세력으로 묶으면서 신분 검문 쉽게 하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뭐 저 잡혀 들어간 놈들 가석방 엄청 시키고 그러면서도 또 뭐 그건 사실상 잘 몰라 이 찍들은. 야 종신형 도입하겠다 그러면 와 그걸 끝. 그래놓고 거기에 박수친 놈이 또 흉악 범죄를 일으켜. 이번에 그런 놈 하나 있었죠. 그 흉악 범죄 최근에 일으킨 놈 중에 봤더니 일본 완전 광신도. 아, 예. 그러니까 윤석열에 막 공감했던 그런 놈이 사회에 나왔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그냥 가볍게 양념으로 맛배기 한번 보여드렸어요. 채널 방송 진짜 훌륭하네. 이런 관점 중요하거든요. 네. 김석중님, 김정님, 퀸썬님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